오늘 새벽 6시 10분 밀양시청 직원들이 129번 송전탑 예정 부지에 설치된 움막을 찾아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목요시로 대집행 개창을 선언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경찰과 시청 직원 300여 명이 한꺼번에 움막 철거에 들어가자 이를 막는 주민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얼른 가요! 이보세요! 아이고 참. 자 그만. 송전탑 예정 부지에 공사 반대 농성장으로 활용됐던 움막이 하루 만에 모두 철거되면서 한국전력은 69개 전 구간에서 송전탑 공사를 확대해 나가게 됐습니다. 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오늘 사람이 뉴스단은 저희가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화질이 꽤 좋았는데 10년 이나가 아닙니다. 10년밖에 안 됐고 그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1일 밀양에서 벌어진 일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10년 전 그날로 오늘은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합니다. 나머진 밀양 희망버스 기획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봤던 10년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질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맞아? 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앞서 그 장면 좀 어떤 장면입니까? 네, 저희 그 밀양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예. 송전탑 부지에 농성장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송전탑 부지에 집을 짓고 이제 먹고 살고 자고를 하셨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가 경찰 2,000명을 투입해서 2014년 6월 11일에 단 하루 만에 단도랑 절단기로 이제 농성장을 철거한 일이 앞에서 나온 영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과 대책위에게는 되게 이렇게 가슴 아픈 날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화면에 어르신들도 꽤 많았던 것 같고 스스로 뭐 사슬을 묶는데 그것도 뭐 끊어내고도 했다 그러고 뭐 거의 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끌어내는 모습이었고 어르신들은 쭉 그 동네에 살아오셨는데 거기에 송전탑 어찌 보면 혐오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대하는데 일단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울산 신고리 원전부터 우리가 당연히 짚어봐야 되는데 원전 관련 뉴스 이번 정부에서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년 전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 이 문제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저런 장면이 나왔는지, 어떤 피해, 주민들의 어떤 아픔,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장님 모셨고요. 밀양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그 송전탑 짓는 거 반대했던 그 사업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핵발전 단지에서 출발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던 송전탑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여러 번 수정되고 축소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신고리에서 출발해서 밀양 옆에 창녕까지 가는 90km 노선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울산 울주의 신고리 원전에서 그 전기가 생산되면은 쭉 보내서 이제 수도권 보내는데 그 가운데 어찌 보면 뭐 경과지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경과지 중에 하나가 밀양인 것입니다. 밀양이 됐던 거고 주민들은 안 된다. 내가 사는 지역에 안전하고 쓰고 싶은데 이게 뭐냐라고 반대 운동을 했던 거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 건강 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국전력이나 정부가 한 번도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중단하고 재개하고 중단하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역들도 되게 많이 투입이 되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에 유한숙 어르신이 분신을 하시면서 밀양 송전탑 문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 전에 또 말씀하신 그 분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음독으로 인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2012년, 2013년이었고 그렇게 이제 뿌리내린 지역민의 삶을 뽑아내 버렸죠, 정부는. 그래서 그 자리에 765kV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데 765kV 제가 전기 이런 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76만 5천 볼트입니다. 저희 가정집에서 콘센트 꼽아 쓰는 전기가 220볼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3,400배 정도 되는 전압으로 흐르는 초고압 송전탑이고 그래서 높이가 보통 한 100m에서 14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선 굵기가
상상 이상인데 그 손목 굵기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이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무 피복도 할 수가 없는 송전선로이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그 송전선로에 비가 이제 닿으면은 물이 끓어서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와, 예. 말씀 계속해 네, 주십시오. 그리고 송전 소음이 되게 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기 튀는 소리가 발생을 하는데 예. 그 송전 소음에 대한 피해와 그리고 송전탑 전자파를 저희가 측정해 보면 실제로 해외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수치들보다 예. 10배, 20배가 나오는 곳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뭐 자두밭을 버리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사실 제가 단장님한테 설명드릴 게 아니라 한전 직원들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더 잘 알죠. 이거 가축들도 가서 살겠어요 저기? 예, 충분히 이런 인식이 생겨서 주민들은 당연히 비판했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어쨌든 결국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뿌리내린 마을에 나는 계속 살고 싶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반대 운동의 시작이 이어졌던 건데 공권력이 개입이 됐고 또 주민과 또 경찰이 빚은 충돌 장면도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송전선로 경과지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송전탑 설치 뭐 이곳에 하겠다. 뭐 정부가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실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에 발표가 있었을 거니까 앞서 저희가 10년 전 갈등 그 이전부터도 갈등은 더 있었겠네요. 네. 예, 더 저희 멀리 가봐야겠네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주민들이 처음 시작한 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이요? 네, 이게 예. 올해로 19년이 된 것이고 예, 이게 처음에 되게 거센 저항이 일어났던 이유가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사건 이전에는 주민들과 사전에 부지를 협의하거나 예.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작업을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한 건데? 밀양에서 네. 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네.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경과지 주민들 중에 0.5% 예. 126명만 참석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민들을 오히려 더 많이 데리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주민들은 예. 실제로 송전탑 공사 부지에 나무를 베기 시작하면서 송전탑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 좀 늦게 아셨네요. 네, 그래서 예. 더 이렇게 반대 운동이 거세진 측면도 있습니다. 야, 그렇게 이제 그 주민들의 이제 불만이 거의 폭발하기 시작했던 거군요. 조금 뒤늦게. 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지중화를 할 수는 없겠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일로 지나가면 예. 너무 피해가 크니까 예. 조금만 송전탑 위치로 옮겨달라. 예. 전압을 낮춰달라. 등등등등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앞서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잖아요. 그런 일들까지 있는데 그럼 정부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정부는 한치도 양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때 정부는 신고리 3, 4, 5기에 이제 가동이 중요하고 밀양 송전탑이 없으면 이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송전탑 공사를 시간 안에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보였는데 결국에는 신고리 3, 4, 5기는 뭐 안에 부품이 불량이 나고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고 하는 일들로 그 준공이 2년이나 지연되어서 밀양 송전탑이 다 서고 2년 동안 송전탑은 사실상 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고 신고리 원전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했는데 막상 제대로 운행되지 못했고 그렇죠. 결국 피해는 주민들만 입은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38만 명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38만 명이요? 네, 8개월 동안. 그래서 사실 밀양이 거의 계엄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상적인 뭐 밭에 가거나 집에 갈 때 동네 길을 차단하고 예. 그리고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뭐 이런 일들을 사실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뭐 경찰 공무원들, 뭐 한전 직원들이 사실 되게 열심히 수행한 그런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야, 이게 1984년도 아니고 네. 2014년에 네, 2014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뭐 경찰 뭐 그 중에서는 또 포상 특진 같은 케이스도 많이 그래서 있었다고. 밀양 경찰서장이던 김수환 예. 경찰서장 예. 당시 10년 전에 예. 밀양 경찰서장이었는데 예. 그 뒤에 바로 청와대 경비대장으로 가고 종로 경찰서장으로 가서 지금은 이제 경찰서열 2위의 경찰청 차장이 되어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렇게 끌려 나온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뭐 사과 같은 한마디는 없었습니까? 네, 그 김수환
차장의 사과를 저희도 되게 듣고 싶은데 한 번도 사과를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그 밀양시의 그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정부한테. 그럼 어떤 요구를 했던 거예요? 뭐 지중화 이런 안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밀양 주민들은 예. 기본적으로 탈핵 세상이 오면 네. 초고압 송전탑은 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운동을 계속 해오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노후 핵발전소들을 순서대로 폐쇄하고 예. 신규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으면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는 고물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미래를 보셨네요. 네,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주민들은 반대 운동하다가 구속을 당하기도 했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밀양 주민들에게 참 인권 같은 것은 정부가 생각하기엔 좀 뒷전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10년 후에 지금에 살펴보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앞서 그 마을길 통행 제한도 받았었고 지속적인 감시 또 사찰 이게 2014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근데 정부가 주민 보상책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게 더 큰 이제 네. 아픔을 안기게 만들었는데. 지금 마을 공동체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네. 엄청 파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으로 하는 보상이었겠네요. 네, 그걸로 그리고 갈등이 생긴 거고요. 그렇죠. 네. 그 정부는 이제 밀양시 차원의 보상안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예. 이 밀양시와 실제로 송전선로 아래 사는 주민들을 분리하고 주민들을 고립시키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전력은 저희가 보상금을 내규로 지급하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이 아니라 한전 내규라서 예.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는 보상금을 예. 이제 합의율을 높여서 밀양 송전탑 공사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전통적인 그 마을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 뭐 마을 회의가 있을 수 있고, 뭐 이장이 소집하는 마을 회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50%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들을 반복했고, 그래서 60명이 찬성하는데 40명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면 그 60명과 40명이 엄청 치열하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지금은 마을마다 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사 고발이 오가고, 아직도요. 네, 이웃 사촌 간의 품앗이 구조가 완벽하게 붕괴되고, 그리고 친척 간에 뭐 제사도 가지 않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시에 그럼 반대 운동 했던 사람들이 더 지금 소수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140여 세대 정도가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예. 남아 계시는데 되게 마을에서는 소수인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송전탑이 우뚝 섰고, 그리고 그 우뚝 선 자리는 이 마을 공동체가 무너진 움푹 파인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된 건데, 그 진행 과정을 저희가 표로도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 1월 정부 5차 전력 수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엄 2000년 새로운 천년이라는 수식어가 밀양 주민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한전이 신고리 그리고 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했고, 2005년 8월에 한전 주민 설명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승인됐고, 그리고 반대 움직임에도 송전선로 사업이 착공됐고, 국민권익위 갈등 조정이 합의에도 실패했습니다. 이 이후부터가 더 비극적입니다. 고 이치우 씨 분신 사망이 있었고요. 2012년, 2013년 연이어 이제 주민이 또 사망하고 또 구속되는 일까지 억압받는 이 상황이 펼쳐졌고요. 이후에 결국 이제 행정 대집행이 저희가 앞서 단장님 만나기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6월 11일 2014년 10년 전에 그 일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송전탑은 결국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이 넘는 긴 싸움이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국제인권단체가 우려를 표명했고, 전 세계 59개 시민단체가 밀양 주민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희망버스 타고 또 밀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스가 이번이 처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언제였죠? 2013년도 10월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경찰을 투입하면서 예. 하루에 3,000명을 투입하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강행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매일매일 산에 올라서 정말 힘겹게 싸우셨거든요. 그 싸우시는 모습들을 보고 그 당시에 전국의 시민사회와 시민분들이 밀양으로 희망버스를
시켰습니다. 예. 이게 1차 희망버스가 2013년 11월 30일이었고 그때 한 2,00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2차 희망버스가 이제 2014년 1월 25일이었는데 그날은 한 4,00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예. 근데 그날의 버스가 1박 2일짜리 행사였거든요. 네네. 밀양에 1박 2일 4,000명이 와서 집회를 하고 가는 참 경이로운 모습이었는데 예.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6월 행정대 집행을 맞이해서 저희가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희망버스를 준비하고 있고 올해도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함께 예.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승객 한 분을 저희가 전화 인터뷰로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최경숙 활동가 잠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3차 희망버스 운행 취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예. 밀양 행정집행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폭력 진압에 책임 있었던 경찰들이나 뭐 그 책임 있는 사람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여전히 국가 폭력에 희생된 할머니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상처로 고스란히 아는 채 여전히 투쟁 중입니다. 그리고 성전 선로 인근의 주민들이 아직도 희생을 강요당한 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11차 전기본이 발표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원전을 더 증설하겠다는 얘기를 신규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원전 건설을 하려면 하고 노후원전을 다 수명 연장을 하려면 전기를 지나간 송전탑이 더 건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밀양 같은 또 다른 피눈물이 어디선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밀양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다시는 그런 국가폭력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윤석열 정부의 그런 핵폭주 정책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네. 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분들 한 몇 분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 역대급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저희 뭐 역대급까지는 아니고 일단 예. 서울, 수원, 청주, 홍천, 전주, 뭐 강릉, 광주에서 등등 여러 18개 도시에서요. 예. 약 8,000여 명 정도가 내려갑니다. 서울에서도 7개 버스가 내려가거든요. 네네, 저희 어쨌거나 오래간만에 밀양에 예. 많은 시민들이 좀 북적거릴 것 같습니다. 그럼 밀양에 와서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밀양에 저희 마을이 이제 강력하게 투쟁했던 마을이 4군데가 있고요. 예. 청도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별로 그 마을에 이렇게 나눠서 함께 이야기도 듣고 마을 주민과 함께 뭐 대동제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전 결의 대회도 하고 예. 사실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젊은 활동가들은 밀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활동가들도 있거든요. 네네. 시민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나에게 밀양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희망버스 탑승 안 한 일반 뭐 우리 지역의 시민들도 이 행사에 참여 가능한 거죠? 아, 네네네, 그럼요. 예. 밀양 영남로 맞은편 둔치공원에서 토요일날 4시에, 그러니까 6월 8일 토요일 4시에 예. 집회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그리고 오후 4시입니다. 예, 네네. 밀양으로 뭐 의견을 더하고 싶거나 그리고 또 함께 목소리 내고 싶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밀양 희망버스 안전하게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밀양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최경숙 활동가였고요.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 현 정부 에너지 정책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게 참 직전 정부는 탈원전인데 반대로 이제 탈을 벗었어요. 원전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예.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정책이 이제 친원정 정책입니다. 그리고 참 그 원전이 민생과 좀 계속 결부시켜서 계속 말을 하고 민생과 있죠. 예.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 저희 대책위는 이것이 친원전을 넘어서 핵폭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폭주.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11차 정기본에 포함된 내용이 모든 노후 핵발전소들의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고 예. 거기에 신규 핵발전소를 3기 그리고 아직 설계 도면도 없는 SMR을 1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 그래서 2038년에는 총 34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밀집해서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예. 가동하는 유례가 없습니다. 유례가 없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이제 21대 국회 막판에 한창 이슈였는데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이 합의를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 없이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핵발전소부터 늘리겠다. 송전탑이 있어야 핵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를 나를 수 있는데 송전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계획 없이 진행하고 있는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전 세계 이 인류의 의지만큼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아마 많은 분들이 부정 안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노선을 타고 있고 그 집약된 뭐 밀도라고 할까요? 이거 보면은 세계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주목할 만한 지금 사례, 힘을 싣는 정부의 정책 비판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때 뭐 저희는 일자리 얘기하면서 경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짚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요. 대한민국 미래 주력 산업에 어찌 보면 집적지가 되진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발전소 7기만큼 전기도 필요하고 AI 혁명은 24시간 가동하는 데이터 센터 없이는 시작조차 불가하다. 그러니까 좀 멀리 봐야지. 이걸 반대하고 있냐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분들께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까지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을 기후위기 시대에 주력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가가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서울에 그러면 핵발전소를 건설하면 괜찮습니까? 혹은 용인 반도체 단지에 SMR을 건설하면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누구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이렇게 먼 지역에 건설하고 장거리 초과압 송전선로를 만들어서 수송하고 하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조금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우리가 전력 생산하는 무슨 뭐 식민지냐?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동해 쪽 보면은 계속 원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인천, 서울 쓰레기 그런 갈등만 보더라도 그럴 거면 이제 서울에 많이 놓는다면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좀 반문도 같이 좀 녹여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1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갔는데 좀 당부 말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만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등등으로. 경남 그리고 전국의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에게 사실 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동시에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밀양희망버스도 함께 탑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프라를 위해서 지역민들의 희생이 뒤따르는 게 당연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나머지 밀양희망버스 기획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